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이 말을 뱉는 것조차 떨려요.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아마 가장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고민하는 과목이 아닐까 싶은데, 도대체 수학 잘하기 위해서 초등 때부터 꼭 해야 할 것이 있는지,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팁을 오늘 주셨으면 좋겠거든요. 네. 일단 처음에 누구나 하는 말이긴 해요.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라. 근데 그러면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돼? 뭐 교과서를 읽어야 돼. 뭐 정말 그거예요. 개념을 안다는 건 질문했을 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. 저도 교과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. 교과서를 다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는 방식이 단원별로 학습 목표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. 그 부분을 이 아이가 그 단원을 다 배웠을 때 목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확인이 돼서 넘어가면 저는 개념을 그래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좀 팁을 드리자면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스토리텔링 수학 책을 굉장히 많이 읽혔어요. 근데 예를 들어 측정 파트가 있고 더하기 파트가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스토리텔링도 파트들이 있는데 엄마의 욕심으로 뭐 다 읽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스토리만 읽으면 제가 저걸 아나 모르나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정말 그거 두시고 계속 읽다 보면 그때는 그게 그냥 재밌는 스토리여서 읽는 거예요. 근데 그것을 나중에 학교에 가서 그 파트를 배울 때 그때 다시 한번 이걸 주면 그때 안 보였던 책들 우리도 그렇잖아요. 책을 읽을 때 한 번 보는 것보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또 보면 그때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듯이 이 아이들도 그런 부분들이 개념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정말 노출시켜주는 선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. 이 모든 글씨를 다 읽어야 된다는 강박이 전 없었으면 좋겠어요. 글도 있지만 그림도 있잖아요. 그냥 아이한테 그걸 던져주고 그림을 보면서 이 나무 조각이 나눠지는 것들, 뭐 만두를 먹는데 그게 이렇게 나눠지는 이 그림들을 보면서 그냥 머릿속에 약간 무의식적으로 전 그 개념이 잡힌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아이가 재밌게 받아들일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게 전 노출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층에 대한 개념, 사촌 언니네랑 언니네는 몇 층인데 우리 집은 몇 층일까? 그럼 몇 층 차이가 날까? 이런 게 사실 다 더하기 빼기의 개념이잖아요. 일상을 수학으로 수치로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는 힘을 길렀던 것 같거든요. 저는 오히려 문과적인 친구들일수록 어렸을 때 엄마가 어떤 감정 까지도 수치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엄마 나 슬퍼. 그래서 얼만큼 슬퍼? 뭐 상담 같은 걸 할 때 보면 1부터 10까지 중에 지금 슬픈 게 몇 점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. 그게 단순하게 많이 슬퍼, 적게 슬퍼의 느낌보다는 6만큼 슬픈 것 같아. 그럼 그 6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삶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예를 들어 마트를 가요. 네이버 지도 많잖아요. 이런 것들 보면서 그 거리가 몇 미터고 100m, 50m가 이 정도의 거리구나라는 것을 그냥 문제에서 100m를 누가 달렸는데 뭐 그냥 그렇게 배우기보다는 너 그때 운동회 때 50m 달리기 했잖아. 그 50m가 그 정도야. 그러면 그거를 5개로 나누면 이게 10m겠네. 그 우리 10m 한번 걸어볼까? 저는 아이 때는 그런 식의 좀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해외여행을 특히 갔을 때 일단 환율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그 계산을 좀 할 수 있게 시간과 이런 걸 주고 그리고 암산에 대해서는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휴대폰 계산기 다 되잖아요. 그래서 너가 직접 곱해봐 또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마트에 그냥 가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음료수가 6개 캔에 한 묶음이 있을 수도 있고 낮게 한 묶음이 있을 때 뭐가 더 쌀까? 엄마 이런 거 저렴하게 잘 사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어? 아니면 엄마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줄래? 이런 식으로 그냥 마트에 가서 저는 굉장히 좀 오래 있었어요. 그런 감이, 시간적인, 숫자적인 감이 계속 키워지는 거죠. 일단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숫자 개념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, 분수까지 초등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개념은 사실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초등 때만큼은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이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문제집을 푸는 것 또한 엄마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.
물론 개념을 잘 이해한 아이가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. 그런데 개념을 이해하지 않아도 문제를 잘 풀 수도 있어서 그 페이크에 넘어가면 안 돼요. 그것에 아이도 속고 사실 엄마도 속는 경우가 많아서 그 개념에 대한 구멍이 결국에 나오게 되거든요. 차라리 내가 이걸 틀리고 모르면 몰랐구나 다시 배우면 되는데 알았다고 넘어가다가 그게 수포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거든요. 그래도 막상 문제를 잘 푸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. 지역 교육청들 있죠. 뭐 서울시도 있고 뭐 세종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 학년에 대한 학력 그 테스트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면 내 아이가 누구랑 비교하지 않고 정말 이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이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일단 네, 그런 자료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엄마들이 좀 안심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개념 확인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곱하기라는 걸 배웠어요. 그러면 곱하기는 뭐 하는 거야? 라고 물어봤을 때 곱하기는 더하기가 귀찮아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식의 그냥 대답들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냥 괜찮다고 보거든요. 첫 번째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정말 수학에 있어서 두 번째로 연산은 확실히 잡고 가야 됩니다. 너무 중요해요. 그 연산은 자칫하면 그거 당연히 하잖아. 특히 조금 잘하는 아이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.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. 더하기 빼기 한 자릿수는 사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쉽게 가잖아요. 가장 막히는 게 이제 분수 개념이 나오면서부터거든요. 빨리 선행 나가는 거 안 하셔도 돼요, 이 시기에는. 그러니까 연산을 확실하게 정말 이거는 내가 자신 있어라고 할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사실 그 별거 아닌 연산 때문에 100점을 못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. 근데 그때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. 그러니까 연산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. 그러면 연산 확실히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혹시 어떤 뭐 또 팁이 있을까요?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이 확실히 돼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당연히 연산은 스킬과 연습이 필요하죠. 푼 것들을 저는 다 맞거나 뭐 하는 것도 체크하는 것도 좋지만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을 조금 지켜보는 편이에요. 이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저걸 푸는지, 이걸 확실히 이해하고 풀었는지. 예를 들어 한 자리 숫자와 두 자리 수의 더하기를 했을 때 이 답이 나왔어요.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꿨을 때 아이가 헷갈려 한다는 그게 보인다. 그러면 사실 개념이 안 잡힌 거죠. 다시 개념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풀어내는 시간이 이제 조금 일정해지거나 좀 더 단축될 수 있는지, 그리고 암산까지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죠. 근데 그게 뭐 엄청난 숫자의 암산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한 두세 자리 정도의 숫자의 더하기 아니면 뭐 곱하기가 되던 그 정도의 암산이 고학년 때 된다면 너무 베스트일 것 같아요. 다시 정리하면 개념 확실히 이해했는지, 문제 푸는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문제를 확실히 다 맞췄는지도 보셔야 되고, 그게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, 그게 암산이 가능한지까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저는 연산이 잘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네,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. 수학을 내 학년보다 아래 학년 것을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사실 나는 이거 좀 대충 맞췄어. 근데 지금 자꾸 그걸 틀리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. 왜냐면 나는 4학년 형님이니까. 근데 그렇게 해서 놓치고 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. 특히 수학에 있어서는 이게 창피하거나 부끄러우면 안 되고,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어른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야, 너 몇 학년인데 이것도 몰라? 이게 아니라 이 개념을 우리 모를 수 있고, 아니면 그 전에 확실하게 안 해서 우리 잊었나 보다. 그럼 다시 우리 요 2학년 때 요 파트는 다시 한번 해볼까?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고, 그게 무슨 죄의식도 없고 뭔가 다음 단계를 위해서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되는데, 너 내가 그렇게 혈압을 올려가면서 설명했었는데 왜 지금 와서 딴소리야가 돼버리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.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답지를 보고 몰래 맞았다고 채점을 하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답지를 보고 답을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. 절대 그렇게 해서는 다음에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, 현재 내 아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,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본 테스트들을 봤을 때 그게 몇 점인가에 집중하시기보다는
어떤 문제에서 어떤 유형에서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를 계속 체크해 나가셔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있으면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점검 그전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거 다시 그리고 또 여기까지 했을 때 또 이 안에서 체크 다시 이게 계속 지속이 돼서 6학년까지가 되면 그 다음 부분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럼 어떻게 보면 진도빼기나 선행보다 엄마들이 오히려 집중해줘야 되는 게 우리 아이가 뭘 모르는지 네. 찾기. 그럼요. 그게 되면 선행은 사실 조금 더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.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신 거는 엄마나 아이가 가져야 할 어떤 태도나 마인드 네, 이런 맞습니다. 부분에 대한 팁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반드시 해야 될 3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. 일단 개념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. 두 번째, 연산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. 암산까지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이끌자. 그리고 세 번째, 엄마와 아이의 마인드셋. 3가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